자, 2강 시작합니다. 납세무자. 납세무자는 실질로 따진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자. 이 지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상 취득하면 양수인, 간주 취득 등은 소유자. 자, 그 다음 2번. 건축물의 부속설비나 부대설비를 신축합니다. 뭐에? 건축물에 쭉 나오죠? 쭉 나오나 효용가치 이 단어입니다. 갑소유, 갑소유 건물에 건물이 있어요. 갑소유 이거를 은행에게 임대합니다. 그럼 갑은 임대인, 은행은 임차인이 되죠? 그럼 은행은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남의 건물에 갑소유 건물에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부착된 금고 설치하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쾌수. 자, 건물을 취득한 게 아니죠? 부착된 금고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이 건물에 뭐가? 효용, 가치가 증가됩니다. 그럼 건물은 취득한 게 아니지만 건물 가치가, 즉 가액이 증가되죠? 가액이 증가됨으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는 법상 납세무자를 따져야 돼요. 부담자는 세법은 안 따진다. 그럼 부착된 금고, 그래서 은행은 가설한 자. 은행이 가설했어요. 남의 건물에. 그럼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효용가치가 올라가죠. 즉 가액이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이럴 때 납세무자는 갑인가 은행인가 이거를 법에서 정해놔야죠. 그래서 은행은 부담자입니다. 취득세를 부담한다고요. 부담자일 뿐이지 법상 납세무자는 갑이다. 갑이에요. 절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왜 갑으로 갈까요? 일일이 은행에게 세금을 걷는 거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은행이 같은 건물에 여러 개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법은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누구에게 취득세를 걷겠다? 갑에게. 갑을 뭐라 그래요? 건물주. 그래서 세입자에게 걷는 것보다 건물주에게 걷는 게 취득세 징수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건물주가 납세무자다. 그래서 이 건물주를 뭐라 그래요? 이게 건물을 주체구조부라 그래요. 주체구조부. 그래서 건물주를 뭐라 그래요? 주체구조부. 취득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여기서 함께는 뭐다? 건물과 함께. 왜?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부착된 금고는 법에서 뭐다?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되셨죠? 절대 가설한 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건물주가 건물과 함께. 왜?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은 취득세를 건물주에게 걷겠다. 그러면 건물주가 반발할 수도 있죠? 이 부착된 금고는 누구 거야? 은행 거잖아. 은행이 내지 왜 내가 내냐? 건물주가 반발함으로 법을 어떻게 만들었어?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부착된 금고는 뭐다?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법에서 꼼짝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헷갈리. 절대 시험은 본다. 본다라는 얘기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보지 아니한다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다? 건물주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 부담자는 은행이 될 수도 있지만 법상 납세의무자는 건물주다. 건물주를 고급스럽게 국민들이 못 알아듣게끔 뭐라 그런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건물이 주체구조부야. 취득자, 건물주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 이 얘기네요. 자, 그 다음 3번. 선박 차량 기계 장비는 뭐라 그래? 종류 변경이라 그래. 정원수를 늘린다거나 또는 여러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또는 지목을 변경합니다. 이거는 취득한 게 아니야. 변경하는 거죠? 그럼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항상 가액이 증가될 때 감소된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역시 소유자. 무슨 시점? 변경 시점. 절대로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취득한 게 아니니까. 종류, 변경, 지목, 변경했잖아.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자, 4번으로 들어. 상속. 자, 상속받았네. 그럼 원칙은 상속세를 납부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칠 때는 뭐다? 취득세도 납부하라. 그래서 취득세, 상속을 여러 명이 받으면 누가 내는 거야? 결국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죠. 각자. 그래서 상속받으면 누가 취득세를 낸다? 상속인 각자. 자기 것만큼 취득세 납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 5번. 주택조합용 부동산의 취득이다.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정비법에 따른 그 다음 이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자,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거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조합원.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재건축이 들어가. 자, 1000세대입니다. 노후불량으로 1000세대가 재건축이 들어가.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럼 이 1000세대는 누구 거야? 조합원 거지. 조합원 거. 이 땅을 조합에게 신탁합니다. 조합에게 신탁해서 땅이 뭐다? 조합원에게 넘어가죠? 자, 조합원에게 신탁하는 거예요. 그럼 조합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탁받아서. 그럼 1000세대만 짓는 게 아니라 재건축은 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적용받죠? 300세대를 더 지어. 300세대를 더 짓는다. 그럼 총 몇 세대 짓는 거야? 1300세대. 원래는 1000세대인데. 그럼 이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해서 이 1000세대는 누가? 조합원이 받는 거잖아요. 취득세를 조합원. 그럼 재건축이 300세대는 일반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하겠죠?
그럼 이 300세대에 대한 토지는 누가 취득세를 낸다? 조합. 300세대는 조합원께 아니잖아. 그래서 1000세대 조합 원용. 그럼 이게 나중에 조합원들이 자기 아파트를 받겠죠? 그래서 조합 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조합원. 그럼 이해는 뭐다? 조합원용을 제외한 거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고 나중에 뭐다? 아파트가 완공되면은 분양받은 자가 또 취득세를 내야죠? 그럼 시험은 요에만 나와. 요에. 자, 어쩌고 저쩌고. 자,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용. 그럼 조합원용 부동산 1000세대는 나중에 조합이 돌려받아요. 취득세 내야지. 누가? 조합원. 원자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6번. 자, 배우자 또는 직계, 배우자는 누군지 알죠? 직계 존비속은 누구예요? 나를 중심으로, 위에는 존속, 나를 중심으로, 밑에는 뭐다? 비속. 부모님과 자녀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가족 간의 거래는 뭐다?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어요. 갑이 배우자에게 갑의 부동산을 배우자가 어떻게 합니까? 취득했다. 취득했죠? 그럼 대가가 없다. 그럼 대가가 없이 취득하는 것을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증여.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원칙이. 그래도 가족 간의 거래는 대가가 없다. 무상.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놓고 가족 간에도 대가 지급을 입증합니다. 대가 지급을 입증되는 거래. 대가 지급을 증명되는 거래는 뭘로 본다? 대가 나가는 거래니까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과세, 요건이 다르다. 그 중에서도 세율이 다르다. 세율이 달라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취득세가 다르다. 결론은. 그래서 원칙이 뭐다? 증여. 가족 간의 취득은 대가가 없다. 원칙이 증여.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왔을 때만 상속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여 무상. 근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무슨 뜻이다?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 증명. 그래서 가족 부동산을 뭐를 통해서? 공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면 법원을 통해서 캠코 자산관리를 통해서 대가를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공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가 나가는 거죠. 유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아 이거를 가족이 취득하면 역시 법원 등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유상. 그리고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자, 권리재산 행사에 등등이 필요한 부동산을, 자, 포인트가 뭐다? 교환. 아까 배웠죠? 교환을 하면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았잖아.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음으로 이거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그래서 교환은 항상 유상이다. 근데 앞에 조심해야죠. 필요한. 왜 필요한? 등기 치면 그래야 과세권자가 알겠죠? 등기 등록이 필요한 거를 교환했을 때는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음으로
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래서 기본 과정은 1번, 2번, 3번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입문서는.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이런 거래,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 또는 확인되는 거래는 용어가 뭘로 바뀐다? 유상.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교환은 유상이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언제나 출제되는 게 부가징수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할 절차는 뭐다? 부가가 뭐다? 결정. 부가는 결정에서 부담시키는 것. 결정에서 부담시키고. 그럼 징수가 뭐다? 거두어 드리는 것. 용어입니다. 이거를 납세 절차다. 그럼 취득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결정해?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나머지는 필요 없고 어디를 입문 과정에서 알아야 되냐면은 이 3번을 알아야 돼. 자,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서 부담시키고 징수한다. 그래서 원칙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를 합니다. 한 번 내는 세금.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14개. 그래서 며칠? 60일. 60일이에요.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뭐를? 산출한 세액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은 60일입니다. 60일 꼭 기억해야 돼요. 날짜 계산합니다.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이게 원칙이라고요. 일반적인 거래. 자, 그 다음 요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은 이 3번, 4번. 자, 상속, 증여. 자, 상속, 증여 받으면 왜 취득세를 내야 돼? 상속, 등기 신청할 때는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됩니다. 증여, 등기할 때는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상속은 사망일이 뭐야? 상속 개시일이야. 죽어서 이전받는 게 상속입니다. 그럼 증여는 죽지 않고 생전에 대가 없이 이전받는 거를 증여라 그래요. 그럼 사망일을 상속 개시일. 이거는 날짜 계산 안 해. 반드시 앞에 말일이 붙어야 돼요. 실종 선고가 되면 실종됐어. 그럼 실종 선고 속하는 달에 말일이 붙어야 된다. 이거는 몇 개월? 6개월입니다. 돌아가셨으니까 60일 하면 너무 빠르잖아요. 슬픔에 잠겨있는 그대에게 60일 이내에 상속취득세를 내라. 너무하죠? 상속재산 정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부자들은. 그래서 이거는 월할 6개월입니다. 60일 하면 안 돼요. 단 상속받았는데 외국에 주소를 준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외국에 주소 있어. 해외 사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럴 때는 6개월이 아니라 뭘로 간다? 9개월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세요. 그럼 없는 경우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6개월, 있는 경우는 9개월. 포인트는 뭐다?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럼 증여. 자, 증여는 무상. 여기서 뭐는 제외한다? 상속은 제외한다. 역시 똑같아.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말일부터 6개월.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말일부터 3개월. 취득세도 똑같아요. 국세랑. 이거는 증여는 살아있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라 빨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자, 그 다음 5번. 자, 이거는 뭐다? 신고 납부 기한 이내 포인트가 뭐다?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다. 그럼 원칙이 뭐다? 일반적인 거래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 그럼 취득일이 일반적인 거래는 언제일까요? 유상일 때는 잔금이 끝나면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배웁니다. 자, 유상은 취득일이 언제다? 잔금 기준. 잔금이 끝나면 내 거야. 그래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근데 잔금이 끝났어. 그럼 60일 이내에 이거는 세금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잔금은 끝났지만 등기 치고 싶잖아. 불안하니까. 그래서 60일 전에 뭐를 한다? 60일 전에 등기를 치고 싶어. 즉 신고기한 전에 등기를 칠 때는 필수가 뭐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가야죠. 자, 이럴 때는 뭐다? 신고기한 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자, 포인트가 뭐다?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뭐다? 등록관서의 포인트가 뭐다?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거는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증여는 말일부터 3개월, 그리고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게 입문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거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해. 이행을 안 해. 그럼 스스로 알아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그랬는데 신고 납부를 안 해. 그럼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기다리죠?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해.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한다? 취득세를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고지서 발급.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안 해. 그럼 안 할 때는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는 그대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 발급하는 거를 무슨 징수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럼 무신고했잖아. 그럼 무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 붙죠? 뭐에? 100만 원에 20%면 얼마가 붙어? 20만 원. 그럼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하는 거죠? 즉 세목이 된다. 그럼 이 경우는 취득세가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본세 원래 취득세는 100만 원, 가산세를 더해서 취득세가 120만 원이 돼서 고지서를 보내준다. 고지서 발급, 무슨 징수다? 포통징수. 그래서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신고납부하세요.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징수, 즉 12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이 가산세가 붙으면 뭐다? 신고납부하면 안 돼요. 보통징수, 지방세 용어네요. 자, 나왔네. 보통징수. 가산세가 붙으면 가산세를 합쳐서 보통징수.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고지서 발급해서 가져간다. 고지납부입니다. 자,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120만 원 납부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를 어찌고 저찌고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포인트가 뭐다? 가산세를 합쳐서 신고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가산세는 얼마나 붙을까? 이거 율은 기억해야 돼요. 입문과정에서. 그래서 입문과정은 절대 어려운 거 배우면 안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알면은 앞으로 기본 강의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럼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죠.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래? 신고를 안 했잖아. 불성실. 가산세. 그럼 신고불성실 같은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난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무하면 20%가 늘어난다. 20%. 이렇게 가산세. 그 다음 사기부정.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사기, 부정,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작정하죠. 거래를 은폐하거나 장부 등을 조작해서 무신고로 만들어. 그럼 이럴 때는 몇 프로 늘어난다? 무신고분 세액의 40%. 그래서 일반적인 무신고는 20%, 사기 부정에 의한 무신고는 40%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 과소신고했어. 적게. 그럼 적게 신고했잖아요. 그럴 때는 뭐다? 과소신고, 적게 신고한 세액의 몇 프로가 늘어난다? 10%. 근데 역시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쓰고 신고합니다. 적게 신고하죠? 그럴 때는 사기부정에 들어가 몇 프로? 40%. 이거 정리 잘하세요. 입문 강의. 그래서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몇 프로? 10%. 근데 사기부정이다.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 40. 이 숫자 어떻게 보여요?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죽여 살려. 죽여야지. 죽이는 거를 사형이라 그래. 그리고 무. 자, 무자가 들어가면 20%. 기억이 안 날 때는 여러분들 다리 한번 봐. 다리. 다리를 딱 보면 무 두 개가 뻗쳐 있잖아. 두 개. 20. 과소는 절반. 10. 그래서 결론은 무는 20.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과소는 10.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납부, 지연가산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잖아.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붙습니다. 납부, 신고가 아니라 납부를 지연시켰다. 지연시켜서요. 납부하지 않거나 무납부잖아. 그 다음 과소, 적게, 과소, 적게 납부할 때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거는 일일 가산세입니다. 쭉 나와 있죠? 일일 얼마씩 붙어간다? 10만 원당 둘둘 0.022. 그래서 하루하루 붙어요. 왜? 그래야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는 위에 거랑은 관련이 없어. 위에는 일률적으로 10, 20, 40이 붙지만 이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붙는다. 하루하루 붙어요. 그래서 지연 날짜에 따라. 그래서 납부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 즉 일일 계산합니다. 10만 원당 둘둘. 뭐 물어볼 때?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어볼 때. 자, 요 정도 알아주시고요. 자, 면세점. 자, 이게 뭐다? 아주 중요한 거죠? 면세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입니다. 취득세만 쓰는 용어입니다. 면세점, 취득세를 면제하는 기준점. 취득세는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면세점 제도가 있다. 공항의 면세점이 아니에요. 공항의 면세점은 그거는 상점이잖아요. 이 면세점은 취득세를 면제하는 기준점. 그래서 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항의 면세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이다. 50만 원만 꼭 기억해야 돼요. 가액. 세액하면 틀려. 왜 가액이야? 가액을 신고하는 거니까. 가액, 세액하면 틀려요.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면세점. 그러면은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죠. 꼼수 부리잖아. 어떻게? 하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분할 취득하잖아. 1월 달에 계약서를 50만 원 써. 근데 현실적으로 50만 원짜리 부동산이 있나요? 네? 없죠. 근데 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나 그죠? 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2월 달에 또 50만 원 계약서 써. 그럼 계속 세금이 없잖아. 계속 세금이 없으니까 전후. 이거 몇 건이야? 2건. 2건. 그럼 2건이잖아. 그럼 계속 세금이 없어. 그래서 이게 전후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2건을 몇 건으로 본다. 1건 또는 1구로 봐서 1건으로 봐서 과세합니다. 그럼 1건으로 보니까 얼마야? 100만 원 과세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왜 1년이야?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이거지. 그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취득 각각 전후 1년 이내라면 이거를 1건 또는 1구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래서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는 1건으로 보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꼼수 부리지 말아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취득세 낼 때 함께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여러분들이 세금 내보시는 분 있어요. 세금 내보셨던 분들은 이 용어 기억할까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취득세가 본세야.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1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취득세 낼 때 함께 낸다. 법에 의해서 함께 내는 세금은 이의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함께 낸다. 시험은 이름.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가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따로따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부가세는 본세,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본세, 따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상가를 1억짜리 이제 배웠잖아. 분양받았잖아요. 그럼 분양은 뭐예요? 유상. 분양받았잖아요. 그럼 무슨 등기 쳐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럼 취득세를 계산해야죠? 그럼 1억짜리 샀잖아. 1억이 과세표준이야. 얼마짜리? 1억. 그럼 나중에 배워. 유상일 때 세율은 4%를 걷어갑니다. 4% 법에 의한 세율. 그럼 1억에 4%면 얼마야? 400만 원. 이해의 이름이 뭐다? 취득세야. 그럼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뭐도 내? 이해도 내고 이해도 함께 내야 돼.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그럼 이렇게 취득세가 계산됐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내야 됩니다. 400만 원에 더. 그래서 여기에다 뭐를 내야 된다? 농특세도 내야 되고 뭐다?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야 된다고요. 함께 내야 돼요. 자, 이 계산 방법은 지금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배운다. 기본 강의 들어갈 때. 그래서 뭐다? 항상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낸다. 그럼 입문 강의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뭐라 그런다? 부가세라 그런다. 그럼 시험 딱 한 번 나왔어.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은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답이다. 계산은 나중에 해보는 거예요. 입문 강의인데 계산하면 어지러워요. 자, 요렇게 분양받으면 세 가지 세금을 낸다. 오리지널 취득세, 함께 내는 농특세,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 세 가지를 합쳐서 은행에 납부한다. 그래서 두 녀석은 취득세와 납부하는 부가세, 부가적으로 내는 세금, 즉 취득세에 함께 내는 세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입문 강의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자, 재산세는 한 번 내는 거예요? 매년 내는 겁니다.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 땅을 갖고 있다. 그럼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고지서 발급해서 재산세를 걷어간다. 이거를 무슨 징수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 고지서 발급. 이런 거를 무슨 징수한다 그래요? 보통징수. 원래 이거는 통보징수야. 원래 통보징수인데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갑니다. 그럼 통보징수하면 다 알아듣잖아. 말을 못 알아듣게끔 고급스럽게 뭐라고 했다?
학자들이 보통징수. 원래는 통보징수하면 얼마나 쉬워. 통보했네, 고지서로. 이렇게 못 알아듣게끔. 자,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 개요가 나와 있죠. 옛날에는요, 자, 전국 토지가 있잖아.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종합토지세가 있어서 토지만 따로 해서 종합 토지세가 있어서 이게 25년 1월부터 없어졌어. 이 종합토지세가 개편하면서 재산세로 들어왔다고요. 통합했다고요. 그래서 토지도 종합토지세를 내는 게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한다. 2005년 1월 1일부터. 그럼 재산세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가? 딱 5가지예요. 토, 건, 주, 선, 항 5개입니다. 열거된 거. 나머지는 재산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딱 요 5가지는 알아야 돼요. 토지를 갖고 있으면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분 재산세, 주택을 갖고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 선박을 갖고 있으면 선박분 재산세, 항공기를 갖고 있으면 항공기 재산세. 약자가 뭐다? 토, 건, 주, 선항. 항상 재산세 대상은 5개다. 5손가락 깍둑해 돼. 토, 건, 주, 선, 항, 항공기. 기계 없어요. 차량 없어요. 5가지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매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므로 어떤 용어를 쓴다? 보유세란 용어를 씁니다. 보유세. 그리고 재산세에서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몇 월 며칠? 6월 1일. 이때 재산세 뭐가 성립한다? 납세 의무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립한다. 확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성립한다.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야? 소유자가 내대. 6월 1일 재산의 소유자가 매년 내는 거죠. 6월 1일 소유자가 낸다. 그래서 6월 1일을 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재산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몇 월 며칠? 6월 1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6월 1일 재산의 소유자는 뭐가?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성립해서 때가 되면은 정부가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자,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자, 재산세 특징, 보유세. 자, 아주 중요한 거. 뭐가 나온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성립한다. 그래서 항상 재산의 소유자가 내대 6월 1일 시점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재산의 소유자는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6월 1일 소유자가 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항상 과세 기준일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납세 의무자에게 어떻게? 계속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과세하는 보유세다.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다. 그리고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자,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물세.
물건 보고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뭐다? 자, 물세가 있고, 그 재산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익 창출력에서 과세하는 응익과세. 그래서 재산세 부과근거, 재산세 부과근거는 미래의 뭐다? 수익력입니다. 내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재산세 부과근거는 미래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잖아. 가치가 올라가니까 수익이 생긴다.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과세하는 세금. 그래서 재산세 부과근거는 뭐다? 수익력이란 단어가 나와. 수익 창출하잖아. 예상, 미래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이익과세라 그래. 이게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부과근거는 수익력이다. 미래에. 그리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 인세. 그래서 재산세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개별 과세하는 뭐다? 물세가 있고 소유자별로 합쳐서 과세하는 인세도 있다. 용어 정리만 해주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재산세 부과근거는 뭐다? 수익력이에요. 수익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미래에. 자, 그 다음 4번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입니다. 보통징수라고요. 보통징수. 자, 그래서 보통징수죠.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자, 고지서 발급.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근데 올해까지는 뭐다? 가산세가 안 붙어. 올해까지는 가산금이 붙어. 연체이자. 올해까지 쓰는 용어예요. 연체이자가 붙어. 자, 여러분들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럼 고지서 내용에 뭐가 찍혀 있어? 납기인의 금액. 그거 은행 가서 내면 돼요.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가산금이 붙어. 연체이자 3%. 이렇게. 이게 뭐다? 고지서의 납기 후 금액이야. 올해까지만 쓰는 용어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뭐다? 이게 없어져. 어떨 때는 가산세를 쓰고 어떨 때는 가산금을 쓰고 국민이 헷갈리잖아. 그래서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뭐로다 통일했다? 가산세, 세금을 늘립니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가산금, 금리야, 금리. 몇 프로? 3%를 붙여. 연체이자 가산금. 내년부터 안 써.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갈 때는 가산금은 없다. 법은 바뀌었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지금 내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산금은 없어졌다. 역시 세금을 늘린다. 가산세. 자, 우리 5번. 자, 재산세는 뭐가 있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물납 및 나누어서 내는 제도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분납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물납,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거죠. 물건으로 나누어서 내는 거를 분납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재산세가 답이다. 재산세는 요건이 충족되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은 세법은 실질,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다. 그래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공부상은 주거용인데 사실상은 영업용으로 사용해. 그럼 세금은 뭘로 부과한다? 영업용으로 부과한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다를 때에는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 징수면제 제도가 있고 얼마 미만. 재산세는 소액은 뒤에서 배워요. 2,000원 미만. 미만은 징수를 안 합니다. 미만입니다.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세부담이 늘어나죠. 상한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기억해야 돼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재산세만 쓰는 용어다.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입니다. 미만. 2,000원부터는 징수합니다. 징수하지 않는다. 그 여러분들 항상 이 숫자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거를 꼭 정리해야 돼. 요건. 그럼 이상, 이하는 자신의 숫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이상, 포함해서 이하, 미만, 초과는 자신의 숫자를 제외를 합니다. 이거 이상, 이하, 미만, 초과 헷갈리면 안 돼요. 50만 원이다. 50만 원이야. 5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는 숫자를 포함해서 쓰는 거라고요. 그럼 5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뭐다? 49만 9,999원 미만. 50만 원 초과하면 50만 원 1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이하는 이 숫자를 포함하고 미만 초과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럼 뭐야 이거 요건이? 미만. 미만. 그럼 2,000원부터는 징수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미만이다. 그럼 1,999원부터 되겠죠? 미만이니까 이 숫자를 제외하잖아. 그럼 2,000원 미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징수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언제? 보유세로서 항상 재산세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6월 1일 소유자는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6월 1일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